안녕하세요. 상속받은 부동산 때문에 가족 간에 좀 얼굴 붉히는 일들 생각보다 흔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참 민감한 문제죠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, 상속 부동산 관리랑 분쟁 예방,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특히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님 쓰신 칼럼이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 칼럼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죠. 네,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자산도 지키고 또 가족 화목도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칼럼에서도 딱 짚고 있던데 상속 부동산 관리 이게 좀 불투명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요. 그렇죠. 임대료가 뭐 얼마나 들어오는지, 관리비는 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불신이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전략을 알아보는 겁니다. 네,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칼럼에 나온 서초동 빌딩 사례 있잖아요. 그거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아, 네, 그 사례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분이 관리를 맡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셔서 임대차 계약 현황조차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. 아,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죠. 근데 월 임대료가 무려 3천만 원인데 2년 동안 배당이 전혀 없었다니 이건 뭐 형제간에 당연히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그럼요. 마포구 상가 사례도 비슷했죠. 내 자녀가 공동상속받고 막내가 관리를 맡았는데 역시나 임대료 수입, 지출 내역 이런 게 불분명해서 결국 뭐 소송 직전까지 갔다고 하니까요. 아유, 정말. 바로 이 시점입니다. 가족 중 누군가가 관리를 맡으면 아무리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더라도 전문성이 좀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섞이게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가족이니까. 그러다 보면 임대계약 파악도 좀 미숙하고 자금 집행도 불투명해지고 운영 방식도 약간 주관적이 되기 쉽죠. 이런 게 쌓이면 신뢰가 깨지는 거고 심하면 정말 돈 앞에 피도물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 이게 가족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. 이게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군요. 정확합니다. 시스템의 부재죠. 그래서 그 김용남 대표님 컬럼에서도 상속 직후부터 아예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. 우선 임대차 계약부터 뭐 시설 유지 보수, 세금 계산서 발행, 임대료 받는 거, 심지어 화재 보험까지. 이걸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효율성이 확 올라가죠.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. 아, 네.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투명성 확보입니다. 전문 업체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주거든요. 예를 들어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고 관리비 지출은 이렇고 수리 내역은 이렇다. 이걸 모든 상속인이 똑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. 아하. 이런 투명성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투명성이 결국 가족 간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관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요. 컬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? 네, 맞아요.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전문 업체는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임대료 연체 관리나 빈 사무실 없애려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도 하거든요. 아, 공실 관리. 그렇죠.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해서 건물 낚는 거 막고 필요하면 뭐 이런저런 개선 투자도 제안하고요.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. 임대료 제때 받고 빈 곳 없이 건물을 잘 굴리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네요. 어떤 업체를 그럼 골라야 하는가? 특히 그 김용남 대표님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상속부동산은 사실 중소형 빌딩인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대부분 그렇죠. 그런 건물 관리에 좀 특화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어떤 업체를 만나느냐가 정말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김용남 대표님이 칼럼에서 제시한 기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네, 어떤 기준들이죠? 첫째는 최소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오래된 경험은 뭐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, 문제 해결 노하우 이런 걸 의미하니까요. 10년 이상 경력. 네. 둘째는 현재 관리 중인 자산의 규모를 좀 살펴보세요.
이게 그 업체의 역량이나 시장에서의 평판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. 관리자산 규모?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전담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중소형 빌딩 관리 경험이 풍부한지예요. 이게 대형 빌딩 관리랑은 또 다른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중소형 빌딩만의 특수성이 있군요. 네, 분명히 있습니다. 10년 이상 경력, 관리 자산 규모, 그리고 중소형 빌딩 전문 전담 인력, 이 세 가지 기준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, 이 기준들이 업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. 실제로 이렇게 전문 관리를 도입해서 효과를 본 사례, 아까 그 서초동 빌딩 얘기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? 네. 그 서초동 빌딩의 경우 전문 업체에 위탁한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. 15%나 됐던 공실률이 5%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. 와, 15%에서 5% 이하로요. 네. 그리고 전체 임대 수입은 20%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게다가 낡은 승강기 교체하고 주차장 개선하고 이런 필요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면서 건물 가치 자체도 올라갔고요. 이야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투명한 보고 시스템 덕분에 형제 간에 깨졌던 신뢰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. 결국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자산 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가족 화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게 해준 셈이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부동산 상속은 이제 점점 더 보편적인 일이 될 겁니다. 근데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걸 넘어서 어쩌면 가족관계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중한 자산 그리고 또 소중한 가족관계 이 모두를 지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오늘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쭉 살펴본 것처럼 상속부동산 문제의 현명한 해법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특히 경험 많은 중소형 빌딩 전문 자산관리 업체를 정말 신중하게 선정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.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이것이 자산 가치를 높이고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혹시 모를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그 시한폭탄을 그냥 안고 당장의 관리 편의를 택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산과 가족이라는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모두 지키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옛말에 정이 있어야 동도 있다고 했잖아요. 아, 그 말이 참 와닿네요. 네, 관계와 자산을 함께 지키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.